오늘은 레오타드가 아니고 맨투맨을 입고 있습니다. 가방이 있는 이유는 제가 홀 연습을 하러 갈 때 어떤 걸 챙겨가는지, 뭐가 필요한지, 어떤 걸 준비해서 가는지 한번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가방을 들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일단 발레 학원에서는 주로 진도를 나가고 끝나고 난 후에는 스트레칭을 하고 집에 돌아오기 때문에 새로 배운 동작이나 잘 안 되는 동작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홀에 가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해서 어떻게 가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발레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들이 필요한데요. 물론 평소에 입던 옷차림 그대로 이런 거 입고 그냥 트레이닝복을 입고 연습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연습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준비는 홀 예약, 연습 루틴 짜기, 준비물 챙기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홀 예약인데요. 저는 보통 평일에는 발레랑 필라테스 수업을 듣고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업무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홀을 예약해서 연습하는 건 주로 주말을 이용하고 있어요. 홀을 예약할 때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부분들은 4가지 정도인데요. 일단 집에서 걸리는 시간, 그리고 몇 평인지, 바닥의 재질은 어떤 걸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 필요한 물품들이 구비되어 있는지 이렇게 4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걸리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에서 너무 먼 곳으로 연습을 하러 가기엔 오고 가면서 길에서 쓰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차가 없는 뚜벅이기 때문에 최대한 30분 이내로 걸리는 곳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평인지 같은 경우가 중요한 건 바 동작을 할 때는 그렇게 필요한 공간이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주 넓지는 않아도 적어도 제때를 2번 연속으로 뛸 수는 있는 32평, 4평 이상은 되는 홀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홀을 찾다 보면 아무래도 발레만을 위한 공간보다는 춤을 위한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바닥이 아주 딱딱하거나 너무 미끄러운 재질로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서 예약 전에 방문을 해서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하시거나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대여를 하는 곳은 바닥이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발레 슈즈를 신고 움직이다 보면 미끄럽기는 한데 저는 그럴 때 슈즈 바닥에다가 물을 묻혀서 사용하고 있어요. 간혹 송지인 사용이 안 되는 홀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가시기 전에, 사용 전에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토슈즈 신는 분들은 꼭 확인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떤 연습을 하러 가는지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 동작을 꼭 하는 편이어서 발레바가 구비되어 있는 곳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없으면 벽이나 의자 같은 걸 잡고 할 수는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발레 바에서 하는 것보다는 불편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벽이나 아니면 따로 조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바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할 때 필요한 거 매트. 매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기는 한데 차가 없는 저 같은 뚜벅이들은 그 매트가 은근히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트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홀을 갈 때는 그냥 더러워져도 상관없는 트레이닝복이나 아니면 세탁이 쉬운 땀복 이런 거를 입고 가고 있고요. 슈즈 위에 더 신을 수 있는 수면 양말 같은 거를 따로 챙겨가는 편이에요.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따져보고 적당한 홀을 골랐으면 그 다음엔 얼마나 몇 시간을 예약을 할지 정할 시간인데요. 저는 보통 스트레칭 하는 30분, 발레 바 할 1시간, 동작 연습에 필요한 1시간, 그리고 처음 도착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랑 집에 가기 전에 정리하는 시간을 포함한 30분 정도
여유있게 잡아서 3시간씩 대여를 하고 있고요. 연습실마다 책정되어 있는 금액은 다 다르기는 한데 제가 이용하는 곳은 기본 요금이 1시간당 5,000원에서 9,000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공략을 하면 좀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프리랜서들은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연습실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홀 예약이 끝났고요. 홀 예약이 끝나고 나면 어떤 순서로 어떤 동작을 어떻게 뭘 중점적으로 연습할지 루틴을 짜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무턱대고 연습실에 가게 되면 막상 도착하고 나서 뭐부터 연습해야 되지? 뭐를 하러 왔지? 나 뭐 해야 되지? 이러다가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칭은 어떤 걸 할지, 바는 어떤 순서로 어떤 동작들을 할지, 그리고 센터 동작은 어떤 거 위주로 연습을 할지 꼼꼼하게 정해서 가고 있어요. 저는 보통 유튜브 영상을 켜놓고 보면서 순서를 따라하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찍어놓은 영상을 보면서 복습을 하는데요. 유튜브 영상 보면서 하는 경우에는 제 레벨에 맞는 영상들을 미리 찾아보고 이걸 순서대로 재생 목록을 만들어놔요. 이때 각각 영상의 길이와 내용을 확인해서 시간 분배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해요. 동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연습할 때 적용을 해볼 수 있게 그 부분의 스텝이나 무게중심, 이동하는 법 이런 거를 천천히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영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작마다 이런 영상들을 몇 개씩 찾아놓는 편입니다. 이렇게 유튜브 재생 목록이 만들어지면 재생 목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1.5배속에서 한 2배속 정도로 맞춰놓고 전반적인 순서들이랑 박자들을 외워줘요. 100% 외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5, 60% 정도 이 순서 다음에는 이거였지 정도로는 외워둬야지 제가 막상 연습을 할 때 화면을 보지 않아도 화면을 중간중간 한 번씩만 확인을 해도 그 영상을 다 따라하면서 연습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미리 순서를 외워놓지를 않으면 막상 가서 화면을 보느냐고 시선 연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센터 동작들 중에서 유난히 잘 안 되는 동작들과 동작을 하면서 지적받았던 부분들을 정리해줘요. 워낙 고치고 연습해야 하는 게 많아서 욕심내지 않고 꼭 해야 되는 부분들 위주로 체크를 해서 리스트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고 나면 그날 연습을 위한 루틴이 완성이 되고요. 그렇게 완성된 부분들은 이렇게 노션에 정리를 해서 아이패드에 넣어서 가지고 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발레 연습을 위한 계획표 완성! 여기까지 하고 나서는 연습실을 가기 위해 준비물을 챙기는 시간입니다. 텀블러. 중간중간 꼭 물을 마셔줘야 되고요. 저는 물보다는 커피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드립커피를 내려가거나 아니면 알커피를 넣어서 가져간 다음에 연습실에 있는 정수기를 이용해서 물만 받아가지고 먹고 오고는 하고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정수기가 없는 연습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따로 드실 음료를 꼭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옷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이즈도 신고 옷도 집에서 입고 그리고 그 위에는 평소에 학원 갈 때처럼 땀 된 우주복을 입고 가고 있는데요. 탈의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연습실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타이즈랑 레오타드를 입고 다니는 게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그냥 학원에 가듯이 이런 거 챙겨 입고 가고 있습니다. 이 우주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입는 날에는 더러워져도 되는 옷, 가서 스트레칭 할 때 갈아입을 옷을 따로 챙겨가고 있어요. 일단 웜웜용 바지. 이거는 바지만 따로 나와있는 제품이고요. 엄청 얇고 가벼워가지고 이렇게 살짝 스판기도 있어서
스트레칭 할 때도 괜찮고 동작을 할 때도 괜찮아서 요즘 아주 애용하고 있는 땀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리 워머예요. 여기 홀도 있고 짱짱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다리에서 쉽게 흘러내리지가 않아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장감이 조금 있어도 무릎까지는 올라오지를 않아서 이 부분을 발에서 빼가지고 무릎까지 올려서 무릎을 데펴주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홀이 많이 춥지 않기도 하고 히터 틀어놓고 조금만 움직이다 보면 금방 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입는 티셔츠는 그냥 크롭 반팔티를 챙겨서 가고 있습니다. 너무 긴 팔을 입으면 동작을 하다가 결국에는 벗어야 돼가지고 그게 더 귀찮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슈즈. 제 슈즈는 웨어무어 베스타고요. 포인했을 때 발등이 많이 드러나는 디자인으로 돼 있어서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슈즈도 아마 베스타를 사지 않을까. 그래서 주머니는 예전에 알롱제 거 살 때 받은 메쉬 주머니에 넣어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 갔다 와서 이 안에다가 그 발냄새 제거제 조금 넣고 이렇게 걸어 놓으면 냄새가 조금 빠지더라고요. 저는 맨발로 슈즈를 신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발냄새 제거제 필수입니다. 옷은 이렇게 챙기면 다 끝나고요. 삼각대 챙겨가고 있고요. 이건 휴대용 삼각대 겸 셀카봉이라서 이렇게 이런 미니한 삼각대 하나 구비해서 들고 다니시면 내가 연습할 때 보이지 않았던, 그러니까 동작을 하느냐고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촬영본을 보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번씩 촬영을 해서 내 모습을 확인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아이패드도 꼭 챙겨줍니다. 왜냐면 이렇게 세워놓고 영상을 틀어놓고 보면서 해야 되는데 핸드폰 화면은 너무 작아가지고 바닥에 있는 화면이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큰 화면으로 컨닝을 해가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연습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카페에 들려서 일을 조금 하고 오기에도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초콜릿이나 젤리 같은 거. 왜냐면 홀 안에서는 보통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연습 중간에 뭐 샌드위치라든지 김밥, 뭐 떡볶이 이런 걸 먹을 순 없잖아요. 근데 또 연습을 과하게 하다 보면 당이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요런 당 떨어졌을 때 바로바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요런 초콜릿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사이판 갔을 때 사가지고 온 건데 벌써 다 먹어가요. 여기까지 하면 발레 연습을 위해서 챙겨야 할 준비가 끝납니다. 가끔 홀 예약해서 혼자 연습하시는 것도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모두들 즐거운 발레 하세요. 안녕.